35번 담보 물건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지분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요. 기억번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그 유치권 설정 등기나 유치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으로서 등기가 필요 없죠. 유치권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짐이 될 테고, 니은번 한필 토지의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시정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틀린 집이 될 겁니다. 3번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이게 뭐죠? 저당권부 채권 질권. 기억나셔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아니죠. 부기 등기를 해야지만 성립하겠죠. 하나 더. 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있는데 일반 저당권은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일정액 한도 내에서 증감 변동하죠. 이걸 뭐라 부릅니까? 채권 최고액. 맞아요. 그런데 질권도 일반 질권이 있고 근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질권, 근질권. 그러면 이 질권도 마찬가지로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건 일반 질권.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즉 일정 금액 한도에서 증감 변동한다면 근질권. 이때 이걸 뭐라 부르죠? 채권 최고액. 맞아요. 그래서 이 채권 최고액은 저당권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질권에도 있는 겁니다. 근질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당권부 채권 근질권은 채권 최고액이 되겠죠. 맞아요. 네, 이것도 출제가 작년인가 출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 시험에. 그 다음에 릴반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기간에 의미가 있는 것은 임의적 기록상. 맞아요. 따라서 시기, 종기, 존속기간, 변제기 이딴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록할 수가 있고 합의가 없으면 기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을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기 원인으로는 설정 계약이 기재되고 기본 계약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여러 번 강조한 거예요. 기본 계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이게 기본 계약이에요. 당좌 대월 계약, 계속적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을 기본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명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죠?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원인 행위는 당좌 대월 계약 또는 계속적 공급 계약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계약이 등기 원인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여러 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겠죠. 기본 계약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니까 물권 계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보셨고 비읍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명하는 판결 주문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채권 최고액이나 채무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리자는 단독으로 판결서를 가지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아까 보신 거죠? 그렇죠. 올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6번 부동산 등기 법령상 용의권 및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기관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지상권의 범위는 등기원인의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지상권 등기에서 범위와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맞아요. 따라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니까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겠죠. 2번 등기관이 근저당권 설정에 등기를 할 때 채권 최고액은 등기원인의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아니죠.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무조건 기록을 해야 됩니다. 3번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에 등기를 할 때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등기원인의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맞겠죠? 위약금 약정을 얘기하는 건데 약정 등기니까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그래서 틀린 집이 될 테고 아니 맞는 집이 될 테고 4번 등기관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지분이 결정돼야 되니까 양도액을 기록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을 테고 5번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이 3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3개가 아니라 5개. 그렇죠. 그리고 이는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한다는 거. 법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신청인이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전산 등기부로 바뀌면서 이제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틀렸을 테고 정답은 3번. 37번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 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맞았죠. 왜?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이 공동저당은 뭐냐면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얼마를 빌리고자 하느냐면 10억 원을 빌리고자 해요. 이렇게. 그냥 빌려주질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요것만 담보 제공하면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을은 1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이것도 10억 원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10억 원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즉 채권액이 같을 때만 공동저당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등기부가 다 있겠죠. 등기부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을구가 될 텐데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기록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만 담보로 제공한 겁니까? 이것도 같이 담보로 제공한 겁니까? 같이 담보로 제공한 것이죠. 그게 공동저당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기타란에 표시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표시되면 공동담보하고 이걸 다 기록해야 돼요. 왜?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전부 다 담보로 제공한 거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십니다. 어디 하지? 네, 37번에 5번이죠. 그쵸? 그 다음에 37번에 1번이죠. 공동 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 담보물이 다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금은 신청인이 지출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등기관이. 그래서 틀린 질문이겠죠. 3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인가요? 2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4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할 수가 없죠. 일체성이 깨지니까. 5번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뭐죠? 언제나 부기 등기. 기억나셔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당권부 채권 근질권도 있다고 했죠. 근질권. 그건 채권 최고액이 기록돼야 되겠죠. 정답은 2번. 38번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기억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안 나요? 안 나면 또 하면 되죠. 요 정도가 출제가 되면 한 번 출제가 된 적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출제가 된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얼마를? 10억 원을.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만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돈을 갑이 빌려갔죠. 두 번째,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얼마죠? 10억 원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때 채무자가 갑인데 채무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누굴로? A로. 그러면 채무자 바뀌었죠. 채무자가 바뀌었는데 채무자는 저당권 등기의 내용이죠. 내용이 일부 바뀌었으니까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저당권 변경 등기. 맞아요.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갑이 채무자였다가 A가 채무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갑은 자신의 채무를 A에게 넘겨야 되겠죠. 이걸 뭐라 불러요? 채무인수. 맞아요. 그래서 갑이 채무를 A에게 인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채무자 갑에서 A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뭘까요? 채무인수. 맞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일단 A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A는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따라서 A는 일단 등기권리자, 등기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등기권리자, 등기무자는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될 텐데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이거 꼭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이 을은 10억의 채권도 갖고 있고 저당권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을이 요게 변제가 되지 않으면 요 을은 저당권 실행하겠죠. 그러면 이 변제를 청구할 텐데 이 을은 예전에는 누구에게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갑에게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에게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A에게 청구했는데 A가 변제하지 않으면 갑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종전에는 이 을이 이것을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이 갑의 재산에 한정이 되었지만 이제 그 재산은 확대가 됩니다. A의 재산도 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갑의 재산도 변제를 받을 수 있죠. 이걸 민법에서 책임재산이 확대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책임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일까요? 저당권자. 얘가 등기권리자입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갑이에요. 왜냐하면 갑은 예전에는 자신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죠. 이제는 다른 자인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자신의 부동산이 넘어갑니다. 이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설정자 갑이 됩니다. 등기 의무자. 다시요.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은 채무인수. 그리고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자, 설정자는 등기무자. 채무자 변경은 저당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변경 등기예요. 내용이 일부 바뀌는 거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요 을이 자신의 채권을 B에게 넘긴다면 채권자가 바뀌는 거네요. 따라서 요 B는 10억의 채권을 취득할 때고
채권이 넘어가면서 수반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따라가겠네요. 따라서 이 병명의로 무슨 등기해야 될까요? 저당권 이전 등기. 왜?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채권자 변경의 경우에는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채무자 변경은 저당권 변경 등기. 채권자 변경은 저당권 이전 등기. 맞아요. 이때 채권자가 바뀌기 위해서는 요 을은 자신의 채권을 B에게 양도해야 되죠. 채권 양도. 맞습니까? 그러면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뭘까요? 채권 양도. 정리하죠.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은 채무 인수.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채권 양도. 이때 이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새로운 저당권자 B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을 등기 의무자. 따라서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근데 요것보다는 저게 더 중요해요. 노란색. 노란색을 꼭 기억해 두십니다. 얼핏 기억나셔요? 했던 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도. 그렇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갑이 을과 전자제품 회사인데 대리점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을 계속 공급받아야지만 전자제품을 대리점으로서 판매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전자제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계약이 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자제품을 공급받을 때마다 요 을은 채권이 계속 발생할 테고, 그리고 전자제품을 공급받을 때마다 채무가 계속 발생하겠죠. 맞아요. 이걸 계속적 공급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판매를 할 때마다 돈이 들어오니까 일부씩 변제를 해 나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을 전자회사는 갑을 믿고서 신용으로 전자제품을 공급할까요? 담보를 요구할까요? 담보를 요구하죠. 그렇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이때 갑을 사이에는 장래에 증감 변동하는 계속적 채권이 발생하죠. 이 채권에 대해서 결산기에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때 설정되는 담보를 뭐라고 부르죠? 근저당권. 기억나셔요?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 등기까지 돼야지만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겠죠. 이거는 기본 계약. 이것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 그러면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기 원인은 기본 계약일까요? 설정 계약일까요? 설정 계약이 되는 겁니다. 186조의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변동에서 그 법률행위는 물권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권행위죠. 이건 채권행위에 불과합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요 을은 일정 한도액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취득하겠죠. 근저당권. 이게 뭐예요? 채권 최고액. 한도액이라는 표현이 최고치라는 뜻이에요. 채권 최고액. 그러면 이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게 일반 저당권과는 다르니까 근저당권이라는 뜻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록해야 될까요? 네, 채무자. 누구입니까? 갑.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얼마예요? 10억 원을 한도로. 그래서 한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채권 최고액. 한도라는 표현이 없으면 채권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법에서. 맞아요. 근데 이때 채무자가 갑에서 A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A로. 그러면 채무자가 바뀌었으니까 근저당권의 내용이 일부 바뀐 거죠. 따라서 무슨 등기할까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하나를
A에게 인수시킨다고 해서 채무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왜냐면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죠. 따라서 채무 인수 갖고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채무를 인수시키지 말고 채무자의 지위를 넘겨야 됩니다. 채무자의 지위를 넘겨야지만 다 넘어가요. 그때 비로소 채무자가 바뀌는 겁니다. 채무자의 지위를 다 넘기는 걸 뭐라 부를까요? 계약 인수.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인수시킨다고 해서 계약 인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때는 채무 인수 갖고는 채무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약 인수를 해야지만 채무자가 바뀌어요. 그러면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은 채무 인수다, 계약 인수다? 계약 인수가 되는 겁니다. 채무 인수 갖고는 채무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요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렇죠. 계약 인수.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등기 권리자. 왜요? A에 대해서도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갑의 재산에 대해서도 경매로 넘겨서 변제받을 수 있죠. 책임 재산이 늘어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저당권 설정자, 등기무자. 예전에는 자신이 변제하지 않을 때만 자신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딴 놈이 변제를 안 해도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등기무자. 맞아요. 그럼 이쪽과 저쪽의 차이점은 하나네요. 등기 원인이 저쪽은 채무인수, 이쪽은 계약인수. 되셨을까요? 이제는 누구를 바꿔봐야 될까요? 채권자. 그러면 채권 하나를 넘긴다고 해서 채권자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따라서 이때 채권 양도가 등기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뭘 넘겨야 될까요? 채권자의 지위를 넘겨야지만, 즉 채권을 몽땅 넘겨야지만 채권자가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채권 양도가 아니라 계약 양도. 그래서 10억 원 한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채권자의 지위가 넘어가니까 수반성에 의해서 근저당권도 넘어가겠죠. 무슨 등기 할까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 이 B는 등기 관리자, 을은 등기 의무자. 되셨을까요? 따라서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 채권 양도는 될 수가 없고 계약 양도가 돼야 됩니다. 채권 양도 갖고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럼 저쪽과 이쪽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뭐죠? 저쪽은 채권 양도, 이쪽은 계약 양도.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됐다면 증감 변동하나요? 이제 아니면 확정이 된 거나요?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결산기가 도래됐다면 그때는 채권이 이제 총액으로 확정이 되죠. 맞아요. 그때는 채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결산기가 도래했다면 더 이상 증감 변동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럼 결산기가 도래가 됐다면 이때는 이제 뭐로 바뀝니까? 채무 인수. 이거는 채권 양도. 왜? 결산기가 도래됐으니까. 그런데 결산기가 도래됐다고 해서 저것과 똑같은 건 아니죠. 맞아요. 따라서 저쪽과 구별하기 위해서 결산기가 도래하게 되면 확정 채무 인수, 확정 채권 양도, 이렇게 확정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보통. 이거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놈의 근저당권이 워낙 어려우니까 민법에서 아예 설명을 안 하시죠. 우리 학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원도 다 똑같아요. 안 해요. 60점만 맞으면 된다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뻥까 치면서. 네. 그래서 등기법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민법에서 안 하는 걸 하려니까. 네. 다 민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좀 보죠. 38번.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 을과 B는 계약 양도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만약에 결산기가 도래가 됐다면 확정 채권 양도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맞아요. 2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
그의 승낙서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저당권이나 지당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양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설정자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넘길 수가 있다라고 했죠. 아까 보신 거예요. 맞아요. 맞죠?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확정되기 전이니까 채권이 계속 발생하죠. 이때 채권 하나를 양도한다고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채권 양도 갖고는 안 되고 뭘 해야 될까요? 계약 양도.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이 지문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3번 지문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문이에요.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는 계약 인수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확정되기 전이니까 채권 채무인수가 아니라 계약 인수. 만약에 결산기가 도래돼서 확정이 됐다면 확정 채무 인수. 맞았을까요? 맞았죠. 5번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등기 명의인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이 지문을 딱 보시면 뭔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떠오르셔요? 안 떠오르셔요? 네. 근데 그리면 떠오르실 거예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두 번째로 저당권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을에게. 그런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동시에 저당권도 가지고 있죠.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된 상태입니다. 약한 법적 지위는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될 겁니다. 맞아요. 가등기 상태에서는 이때는 이게 겹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죠? 사용수익 처분 권능. 이건요. 저당권은 네? 가등기 한 상태에서는 이건 채권에 불과합니다. 이건 물권이고 따라서 양립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사용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저당권은요. 용익물권은 사용수익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고 담보물권은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럼 여기는 사용수익 처분 권능 겹쳐버리죠.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됐는데 처분 권능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 있으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혼동이 나타나요. 이때는 혼동이 안 나타나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때는 혼동이 민법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또 민법 공부하라고 하고 싶진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붙으시면 될 테고 네, 이거는 혼동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약한 법적 지위는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 그럼 혼동은 무조건 말소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단독 신청.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을 등기의무자.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소유권자 을.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아닌 등기부자도 을. 등기권리자도 을. 따라서 단독 신청.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이에요.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5번.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동일인이 되면 근저당권은 동일인이었다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격려가 됐다면 저 근저당권은 소유권에 흡수돼서 소멸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등기명인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어떻게 신청한다고요? 단독 신청. 맞았을까요? 맞는 지문입니다. 좀 어렵죠? 39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판결에 의한 가등기 신청 시 판결 정본과 확정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하죠. 따라서 확정 증명서 첨부할 때고 판결서는 등기원인 증서로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맞는 증이 될 테고요. 2번. 갑이 을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다면 갑의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종전 소유자 을일까요? 현재 소유자 병일까요?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따라서 본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이 되겠죠? 가등기 의무자,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3번. 해제 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시기부 청구권, 정지 조건부 청구권만 손해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 해석상 종기부 청구권이나 해제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라고 했죠. 4번. 지상권 설정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을구해야 한다.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본등기와 가등기는 같은 구에서 기록이 되겠죠. 따라서 지상권 설정 등기는 을구해야 하는 거니까 가등기도 을구해야 되겠죠. 5번. 매매 외약 완결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장래 확정될 경우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죠. 따라서 미확정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죠. 유증이 문제가 되죠. 유증은 유언을 언제든지 생존 중에는 철회할 수가 있으니까 미확정 가등기할 수가 없고 사망을 했다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확정 가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40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임차권의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됩니까? 네. 임차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죠. 가등기할 수 있을 테고요. 2번.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취득이지 처분이 아니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허용될 수 없겠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테고 3번.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가등기 말소 등기도 원칙은 공동 신청이지만 가등기 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나 제포서 등본을 첨부한다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더라고 34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4인 징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4인 징여는 유언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정이죠. 가등기할 수 있을 테고 5번. 갑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을에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를 해준 후 병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했더라도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죠. 맞아요. 따라서 누굽니까? 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다는 내용도 등기법에서도 출제 영순이고 민법에서도 출제 영순이에요. 꼭 기억해 두십니다. 41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이게 뭐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까? 아니면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까? 단독 신청. 따라서 틀렸겠네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안 한다? 이거 기억나셔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원칙은 직권 말소죠. 다만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경우가 4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금액 개시결정 등기,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네 가지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고 간주하겠습니다. 3번. 그래서 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네 번째에 해당되죠. 따라서 직권 말소하지 못합니다. 틀렸겠죠. 3번.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장래 확정될 것일 경우에는 가등기할 수 있죠. 미확정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죠.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죠. 5번.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에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단념적 지배권으로서 다른 모든 물건과 양립이 가능하니까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 42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적 청구권이든 물권적 청구권이든 모두 가등기가 가능합니까? 아니죠.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가능하죠. 2번. 매매계약 해제 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3번. 환매 특약 중개 가등기는 할 수 있습니까? 환매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아니에요? 뭐죠? 형성권이라고 했는데 따라서 환매권은 가등기할 수 없죠. 성질상. 왜?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니까. 그렇다면 환매권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죠. 그러면 양수인은 환매등기 이전 등기를 청구할 텐데 환매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아닙니까? 환매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죠. 따라서 환매등기 이전의 가등기는 가능해요. 그런데 환매등기는 부기등기죠. 그럼 환매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일까요? 부기의 부기. 그러면 환매등기 이전 등기의 가등기는 뭐가 될까요? 부기의 부기. 왜요?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4번.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정보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단독 신청하는 것이죠. 따라서 등기부지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등기필 정보로 고쳐야 되겠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까? 제공하지 않습니까? 왜요?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죠. 단독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단독 신청이니까 당연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5번. 가등기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가등기 가처분과 처분금지 가처분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면 설명 안 드려도 되고 안 나시면 해야 되고. 나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 쉬었다 하죠. 이건 마저 하고 하죠. 가등기 가처분과 처분금지 가처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등기 가처분은 부동산 등기법 89조의 등기법상의 제도예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의 제도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서를 가지고 가등기를 단독 신청하면 등기부에는 가등기라고 기록하고요.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 촉탁이 있으면 등기부에는 가처분이라고 기록합니다. 불만이 있는 자는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겠죠. 가등기 말소 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를 통해서 말소가 됩니다. 원칙은 공동 신청, 예외 단독 신청.
그런데 가처분 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 이런 게 아니라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를 통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의 말소를 촉탁합니다. 그래서 이 처분금지의 가처분과 가등기 가처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렇다면 가등기 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처분금지 가처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다른 제도니까. 따라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 촉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맞아요. 그렇죠. 43번 맞아 보죠. 43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등기무자는 가등기할 때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로 고정되어 있다고 했죠. 즉 가등기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라도 가등기 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본등기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라고 했죠. 3번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의하여 전세권 설정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동일한 범위에 맞춰진 임차권 설정 등기는 양립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겠죠. 5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의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맞춰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은 관념적 지배권으로서 다른 모든 물건과 양립이 가능하니까 직권 말소할 수는 없겠죠.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는 다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가 없다. 다만 가등기 후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처분 제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 처분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동형모의고사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나 기억나실까요? 네,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갑이 을과 증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뭐가 나타날까요? 혼동. 맞아요. 따라서 혼동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이쪽에 흡수돼서 소멸하겠죠. 따라서 이거는 소멸되었으니까 본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가등기 권리가 소멸되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 중간에 병이 저당권 등기를 했다든지 또는 병의 이름으로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부르고요. 처분 제한의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는 민법에 의해서 혼동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이거 혼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에게 부당한 이익을 줍니다. 그리고 병은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해요. 민법에 의하면. 따라서 이때는 혼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을의 가등기 권리는 소멸한 적이 없죠. 따라서 소멸한 적이 없으니까 본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도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됐고 요즘 좀 핫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각종 시험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권자 을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는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혼동으로 소멸되었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다만 가등기 후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병 앞으로 처분 제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 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본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왜? 혼동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 그렇죠. 여기까지 보고 좀 식전. 그냥 쭉 할까요? 조금 쉴까요? 뭐라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쭉 할까요? 딱? 네? 조금 쉬자고요. 이제 어려운 건 다 보셨어요. 어렵지 않은 것만 남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만. 5분만 쉴까요? 네,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